안녕하세요. 인생 꽃길 빨리빨리입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이유와 응급대처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 저는 야옹야옹도 많이 외치는데요. 어떠세요? 야옹. 한번 사례들을 보러 가보시죠. 여러분,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났다고 여기다가 큰 위기를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입니다. 30년간 근육경련과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실로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서 단순한 다리 경련이라고 생각했다가 심각한 혈관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응급대처법 7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작은 신호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감해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로 상담을 오신 박영수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평생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쥐가 났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쥐가 나곤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통증이 수시간 동안 가시지 않았고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영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다리 경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큰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관리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에 쥐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근육 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쥐가 나게 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중년 이후 무리한 운동 시 근육 경련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영호 72세님은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산에 나섰어요. 그 이후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났습니다. 운동은 가볍게 시작하고 준비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격한 운동 직후 나타나는 경련은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 습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땀으로 수분과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빠지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대한영양학회는 여름철 탈수가 다리 경련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이정자 70세님은 여름철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다가 잦은 쥐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나눠서 마시고 바나나나 견과류 등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나요? 세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근육이 뭉치고 경련이 일어나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노인의 40%가 혈관성 다리 경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성호 75세님은 한쪽 다리만 자주 쥐가 나고 붓기까지 생겨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전이 발견됐어요. 오래 앉아있지 말고 1시간마다 발목을 움직여주세요. 붓기와 변색이 함께 있으면 즉시 전문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혹시 다리가 자주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물이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임상양리학회는 스타틴 계열 복용자의 10%가 근육경련을 경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미자 68세님은 콜레스테롤 약 복용 이후 새벽 경련이 잦아졌어요. 약 복용 후 증상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되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세요. 복용 중인 약이 쥐와 관련 있을 거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무거운 이불이 다리를 누르면 경련이 잘 생겨요. 일본 노인보건학회는 무거운 이불이 다리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장순자 74세님은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꾼 뒤 경련 빈도가 줄었어요.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서 수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지나친 압박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마지막으로 신경이나 내분비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한내분비학회에 따르면 호르몬 불균형 상담자의 15% 이상이 근육 경련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세훈 71세님은 척추관 협착증 진단 후 다리에 잦은 쥐를 경험했어요.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나이 탓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고려하세요. 갑작스런 마비나 열이 동반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 쥐와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쥐가 났을 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며 긴장이 풀립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잡아서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해요. 혹시 지금 이 동작 해보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 긴장을 완화해줘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과 서로 종아리 마사지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찜질이에요. 온열 효과로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풀립니다.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에 올려주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에서 45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찜질팩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탈수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수분 보충이 필요해요. 차가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작은 컵에 천천히 나눠서 마셔보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다리를 높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정맥순환이 개선돼요.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올리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주세요. 평소 다리를 올리고 쉬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입술 중앙을 꼬집는 방법입니다. 신경반사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엄지와 검지로 5초에서 10초 정도 꼬집어줍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효과 없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혹시 이 방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승산혈을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혈자리를 자극하는 법이에요. 종아리 뒤 볼록한 부분에서 두 마디 정도 아래를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주세요. 과도한 압박은 피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혈자리 지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응급법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평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의 쥐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만 사실은 수분 부족이나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는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전증이나 급성 동맥 폐색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본 사례들 중에는 단순한 다리 경련이라고 방치했다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반대로 올바른 대처와 예방 습관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이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른 건강 문제도 함께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실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 간단한 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밤에 잠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발목과 종아리를 2분만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고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쥐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의 쥐와 밀접하게 관련된 혈액순환 관리법과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식이요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말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건강하게 유튜브 생활도 하셔요. 그리고 제 구독자 1번이 되어주신 분과는 함께 유튜브 어떤 내용이 듣고 싶으신지 논의도 해보고 싶어요. 부담스러우신가요? 1번 분은 소정의 상품도 있을 예정이니 진짜로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해요. 조심스럽게 구독자는 소중하다 느끼고 싶네요. 참고로 소정의 상품은 비밀입니다.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을 담았어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1번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세요.